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뭐 여러가지 미분법 2, 여러가지 미분, 함수의 미분 2, 이렇게 단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을 먼저 알아야 미분법을 갖다가 알 수 있고, 자, 우리 앞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갖다가 유도할 때, 앞에서 이제 무리수 2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했어요. 그죠? 무리수 2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공부해야지만 미분법을 유도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함수도 미분법을 유도하려면 몇 가지 선행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삼각함수의 극한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삼각함수 극한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 평소에 배우지 않았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를 알아야 돼요. 그 역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삼각함수를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고 삼각함수의 미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코스를 밟게 돼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마 공부를 하셔서 다 알 테니까. 자,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삼각함수는 좌표와 기울기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원이 있을 때 이렇게 반지름이 r이고 이 길이가 r이고, 그지? 이 돌아간 각도가 세타인데 이 각도는 항상 여기는 x축 양의 방향이 이 시초선에서 측정하는 각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점의 x좌표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좌표가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이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부른다 했어요. 기울기는 무조건 x좌표분의 y좌표가 된다라고 했다. 되겠나? 자,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였는데,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여기 좌표가 그냥 단위원이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면, 그지? 반지름이 1이 원일 때는 단위원이라고 부르지, 그지? 반지름이 1인 원일 때는 이 길이가 1이다 보니까 여기가 세타면요, 이 점의 x좌표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고 여전히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각각의 삼각함수에 대한 역수 있잖아. 자, 이런 걸 갖다 배운다.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이건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데,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는데,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를 말하는 거고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갔니? 요게 이제 코시컨트하고 시컨트하고 가끔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이 코시컨트가 C로 시작하다 보니까 요게 코사인의 역수라는 착각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인은 지금 C가 없죠, C가. S로 시작하니까, 그지? 자, C가 없는 놈은 역수 취하면 C가 생기고요. C가 있었던 놈은 C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C가 없는 놈은 C가 생기죠. 자, 다시요. 사인 세타분의 1을 했을 때, 자, 얘는 C가 없었는데 역수 취하면 C가 생긴다. 그래서 코시컨트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은 C가 있었잖아. 역수 취하면 C가 없어져. 그래서 시컨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은 C가 없었네, 그지? 그러면 이런 놈들은 C가 생기니까 코탄젠트 세타. 자, C가 없는 놈들 역수는 C가 생기고, C가 있는 놈은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 탄젠트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역수에 대한 개념, 요거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배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랑 삼각함수의 역수를 갖다가 우리가 다 외웠다는 하에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자유자재로 이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지? 이게 지금 자유자재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자, 제일 먼저, 자, 여기를 한번 보는데, 여기가 세타예요. 자, 여기 R이라고 칩시다. 여기 길이가 R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여기 길이 R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 길이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요런 연습을 해보는데, 참고로 그냥 여기는 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해보자. 단위원 가지고 연습해보자. 단위원 가지고 연습하면 여기가 R일 때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지? 자,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말이야. 자,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란 거, 우리가 여기서
삼각함수의 정의 중에서 단위원일 때 잘 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놈의 x좌표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코사인 세타고 요게 사인 세타여야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잖아. 요 놈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요 놈분의 요 놈인데 요 놈이 1이니까 요게 코사인이 돼야 되고, 그치? 요 값에 대한 사인이 이거분의 이건데 이게 1이니까 여기가 사인 돼야 돼서, 그래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되는 거였어. 응?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요 그림을 잘 보니까 요런 느낌이네. 여기는 요 1에다가 요 각의 코사인을 곱한 게 밑에가 되고, 그치? 요 1에다가 요 각의 사인을 곱한 게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윗변에서 아랫변으로 올 때는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서 높이로 갈 때는 사인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코사인 곱했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사인 곱했어. 이걸 기억해라. 윗변으로 내려올 때는 코사인을 곱하면 되고 사인을 곱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R이다 치고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여기는 코사인 곱해야 돼. R 코사인 세타. 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R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딱 보고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코사인을 곱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자, 밑변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사인을 곱했으니까 높이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사인으로 나눠주면 돼. 이걸 사인으로 나눠주면 얘가 된다고. 자, 또 하나. 밑변, 코사인에다가 뭐를 곱하면 높이 사인이 되니? 자, 코사인에다가 뭐 곱하면 사인이 돼? 코사인에다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곱하면 되지. 그게 탄젠트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높이가 되는 거야. 다시 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놈을 탄젠트로 나누면 얘가 된다는 거. 요걸 갖다가 요 그림에서 기억을 했으면 이제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만약에 여기가 1이었어. 1. 여기가 1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아까 내가 뭐라 했니?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잖아. 코사인 세타분의 1이야.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높이로 갈 때는 탄젠트를 곱해준다 했거든. 이러한 형태로 여기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빗변과 높이를 다 요 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 삼각형은 변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빗변이 주어졌을 때 각도 주어지면 요거 표현할 수 있고, 아랫변이 주어졌을 때 각도 주어지면 나머지 2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얘가 주어졌을 때만 준비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자, 여기를 헷갈리면 봐. 이놈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얘가 됐으니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사인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사인 세타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변에서 탄젠트 곱한 게 높이면 여기서 탄젠트로 나눈 게 1일 테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고 여기는. 자,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써놓고 이게 코사인의 역수니까 바로 시컨트가 된다는 거. 자, 이건 탄젠트 역수니까 코탄젠트가 된다는 거요. 이거는 사인의 역수니까 바로 코시컨트가 된다는 거 다 우리가 좀 전에 외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요 3개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써보면 요 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런 식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자, 요 2개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 플러스 코탄젠트 요거의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2개를 선생님이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을 하나 전수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단 나이가 아직 어리셔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 드라마라고 하나 있었어요.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라는 그 농촌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장수 드라마예요.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넘게 방영한 드라마가 있어. 거기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일용이라는 이런 등장인물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그 인물을 따서, 자, 일용아 타제꼈네, 타제꼈네, 제꼈네가 제곱이야. 원래 시골 사람들은 원래 순수해서 그지, 햇빛에 막 이렇게 타서 얼굴이 그을린 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깨끗하게 씻으면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너 먹친가? 하여튼 일용아 타제 꼈네 씻어 제껴. 자 일용아 타제 꼈네 씻어 제껴. 이건 뭐겠어요? 일용아 코 타제 꼈네 코 씻어 제껴. 당연히 여러분 얼굴이 타면 씻어야 되고 코 타면 코를 씻어야죠. 자 일용아 타제 꼈네 씻어 제껴야 되겠다. 일용아 코 타제 꼈네 코 씻어 제껴. 되겠니? 타제 끼면 씻어 제끼고 코 타제 끼면 코 씻어 제껴. 앞에 일용이가 있다. 일용아 너 타제 꼈네 그렇다면 씻어 제껴라. 일용아 너 코 타제 꼈네 그렇다면 코 씻어 제껴라. 제껴가 제곱이야. 자 나름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전수했는데 촌스럽고 야 저거 뭐하러 적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외우시면 돼. 일단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이래. 자 이거 두 개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삼각형에 빗변이 주어지고 각도가 주어졌을 때 밑변과 높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랫변이 주어지고 밑변이죠. 각도가 주어질 때 빗변과 높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높이가 주어지고 각도가 주어졌을 때 빗변과 밑변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 기준이 이거라 했죠 선생님이. 어떤 각도가 내가 관심 있는 각도가 A일 때 누가 높이냐면 각도 맞은편이 무조건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높이는 이 각도의 맞은편을 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놓습니다. 각도의 맞은편에 있는 놈을 높이라고 칭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요 연습하고 요 제곱 공식들, 요거 제곱 공식들 잘 기억합시다. 일용아 타제꼈네 씻어 제껴, 일용아 코 타제꼈네 코 씻어 제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역수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갖다가 해보는데,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각도 두 개, 어떤 각도 두 개라고 보다는 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떤 각의 표현 두 개를 가지고서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공식을 말하는데, 자 봐. 자 일단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요거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외워야 될 게 일단 6가지예요. 자 요거는 싸, 코, 뿔, 코, 싸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이 싸, 코, 뿔, 코, 싸 앞자만 따서 읽었죠. 요거는 싸, 코, 마이, 코, 싸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인은 여기 있는 요거 요 부호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요 부호가 요 부호랑 일치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잘 기억을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가 싸코 코싸, 싸코 코싸, 싸코 코싸. 요 두 가지. 사인은 싸코 코싸로 나오고 중간에 부호는 여기 있는 부호랑 일치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좀 명심하시고, 코사인은요 나오는 게 코 싸쌉니다. 코 싸 요것도 코 싸 이렇게 되는데, 이때 코사인은요 부호가 여기는 이 부호랑 반대 부호입니다. 이게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요, 이게 플러스면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이게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사인은 부호가 반대.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예요. 사인은 그대로고, 자 사인은 그대로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탄젠트는, 요 탄젠트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는 일단 여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호랑 분모는 부호가 반대, 분자는 그대로인데, 자 요거는 1 빼기 괄호 곱하기 괄호 분의 괄호 더하기 괄호인데, 자 1 빼기 괄호 곱한 거야. 분의 괄호 더하기 괄호. 일단 괄호부터 열어놔. 괄호부터. 그리고 여기는
부호가 얘랑 반대. 여기는 분자는 그대로. 요것도 포인트 있게 좀 기억을 해놓고. 자, 이 앞쪽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되겠니? 요거를 그대로 여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옮겨 썼는데 요 6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사코풀코사, 사코마이코사, 코코마이사, 사코코풀사사. 자,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사코코사고요. 코사인은 코코사사입니다. 자, 요거는 알아서 그냥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는데 뭐부터 증명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자, 여기는 이 밑줄 친 이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 중요한 내용들이 군데군데 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 밑줄 친 요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는데, 자, 탄젠트는 좀 이따가 다시 쓰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단위원이 있다고 칩시다. 단위원이 있다 치고, 자, 어떤 알파만큼 돌아가는 각도가 있다 치면 요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알파, y좌표가 사인 알파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돌아간 각도가 이제 요만큼이 베타라고 쳐봅시다. 베타.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베타, y좌표는 사인 베타가 될 건데, 자, 지금 각도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요만큼이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얀색이 베타면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 껴있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는 요 삼각형을 자 요렇게 딱 연결한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조그마니까 한번 떼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떼서 옆으로 떼서 자 요렇게 돼 있고, 이 각도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고요. 이 길이는 1입니다. 왜? 단위원이기 때문에 반절은 1이라고. 그럼 요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될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내가 x라고 뒀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리고 요 각도 나왔어. 그러면 일단 코사인 법칙이 떠오릅니까? 코사인 법칙. 자, 떠오르죠?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해가니? 요거는, 자, 코사인 법칙 요거 어떻게 구한다, 배우니? 2배의 왼팔, 오른팔, 분의 왼팔 제곱 더하기 오른팔 제곱 빼기 맞은편 제곱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따라오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x제곱 자리에 x란 게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그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게 요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되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떼고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지. 이해가 가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요 x부터 구해보면 요 x는 자 여기서 루트 요놈에서 요놈 뺀거, 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완전제곱 더하기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완전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게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잖아. 그러면 요 정리를 해보면 루트, 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베타 제곱해서 더해도 1이죠. 합이 2네요. 2.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도 1,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도 1, 합이 2가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2 묶어냈다고 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요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간다. 2분의 2 마이너스, 자, x제곱 자리에 요거 루트 요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거만 쓰면 되잖아. 자, 써보자. 2 마이너스 2배에, 자, 여기는 코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랬더니만 요 2에서 2를 빼면 2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배 남는데 그 2배는 밑에 있는 2랑 약분이 돼서 없어지겠네요. 자 요 2는 빼서 없어지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는 2가 약분돼서 없어지면 요 밑줄 친 요 놈이 남는다는 거 아시네. 홀, 싸. 자 요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어요. 요 놈이 된다라고 증명이 끝났다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요인은 요 상태에서 요 위에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베타 대신에 빼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증명한 내용이 얘거든. 얘를 갖다가 이 그림으로 증명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요 위에 거 세 개는 다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여기는 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알파 그대로, 여기는 코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사인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건데 이렇게 넣고 보니까 여기는 요거 정리하면 얘가 돼버리죠. 요거를 정리하면 얘가 됐어, 그지? 그 다음 자 코사인은 우함수잖아. 우함수는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각도자 염수 들어가고, 사인은 기함수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온다 말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요 네모친 식 베타 대신에 빼기 베타를 집어 넣었더니만 그 바로 위의 식이 유도가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것도 이제 증명이 끝났고요. 요것도 이제 증명이 끝났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마지막 식 알파 대신에, 자, 알파 대신에, 요거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한번 집어넣을게. 여기. 코사인에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의 베타,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가 되면, 자, 요거는 잘 봐. 괄호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괄호는 요거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버리고요. 자, 이것도 사인 알파로 바뀌어버리고요. 코사인 베타 더하기 요거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버리고 사인 베타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된다. 즉 제일 위에 있는 식이 유도가 된 거죠. 자 이렇고 그럼 요 식까지 이제 유도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제일 위에 식 요거 보이죠? 여기 베타 대신에 빼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지? 자 요와 같이 선생님이 이제 증명은 이 그림으로 증명은 요 제일 마지막에는 요 식 하나만 증명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요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의 각 변환을 이용해서 다 유도를 했어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다 왔으니까 지운다. 여기서 이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는 이 이제 알파 베타 자리에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어디다 써먹느냐 묻는다면 지금 이 알파 베타 자리에 특수각이 일단 올 가능성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태까지는 우리가 15도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는 못 구했어요. 탄젠트 15도 못 구했어요. 사인 15도 못 구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갖다가 배우고 난 다음에는 탄젠트 15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5도라는 각도 자체가 알파 베타의 덧셈인데 이 알파 베타가 특수각이라고 상상을 해봐. 즉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 30도, 45도, 60도, 뭐 90도 이딴 것들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15도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 45도에서 30도를 뺐다라는 거, 그게 15도라는 걸 눈치챘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5도 넣고 여기 30도를 집어넣으면 15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어제 겉모양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합과 차 등으로 나타나는 특수각이 아닌 값들이지. 특수각의 합과 차로 나타날 수 있는 특수각이 아닌 값들, 그런 값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겉으로 드러난 덧셈 정리의 의미야. 알겠지?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파악하면
결국 수능 문제는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꼭 특수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흑수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맞습니다. 문제 조건이나 그림에서 주어진 정보가 바로 이 알파 베타 자리에 오는 겁니다. 다시요. 문제 조건이나 그림에서 주어진 정보가 이 알파 베타 자리에 오는 거예요. 물론 알파 베타 자리는 각도 자리니까 그림이나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서 각도 정보가 주어져 있겠죠. 각도 정보가. 그 각도 정보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주어져 있겠지. 그 알려진 각도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각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즉 알파 베타 자리는 반드시 특수각이 와야 된다. 그거는 그냥 겉모양, 겉으로 드러난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알겠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이거라고. 문제 조건이나 그림에서 주어진 알려진 각도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각도 정보를 찾아내는 식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숫자로 나와 있고 이게 5분의 4다 이렇게 나와 있고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되겠니? 그러면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코사인에 대한 알파 플러스 베타 각도,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어떤 4분면 각도 범위는 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 코사인에 대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사실은 내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맘만 먹으면. 일단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파 빼기 베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주어져 있다. 그럼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딴 것도 다 직각삼각형 그리고 4분면 따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탄젠트랑 사인은 문제 조건만 맞다면 다 구해놓을 수 있다를 다시 명심하시고 일단 이런 것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보고 말이야 코사인에 만약에 2알파를 구하라고 한다 치자. 코사인이 2알파를 구하라고 한다 치자고. 그러면 여러분 공식의 노예가 되겠는 자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에 빠져있는 자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사실은 이 네모 친놈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요 세모 친놈을 요 네모 친놈과 요 세모 친놈을 두 개를 더하면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보이질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의 네모 더하기 세모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 네모하고 세모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됩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네모고 이 자리가 지금 세모 들어왔을 때 이거는 코사인 이런 공식인 거예요. 알파 베타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여튼 알려진 네모와 알려진 세모의 덧셈 코사인 값의 덧셈 코사인의 네모 더하기 세모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라 그 뜻이니까 그럼 요거는 라인 싸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 코사인 네모는 여기 있잖아요. 코사인 세모는 여기 있고요. 사인 네모는 구할 수 있다 있고 사인 세모도 구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공식 자체를 알파 베타에 빠져들어서 말이지 특수각이 주어졌을 때 그 특수각을 더하거나 빼서 특수각이 아닌 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표면적인 어떤 의미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언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네모하고 이 세모 자리에 반드시 알파 베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특수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삼각 B의 값이나 아니면 그림에서 반드시 이 그림이라는 거는 직각삼각형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각이어야 되겠죠. 그림에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삼각 B의 정보 따위가 이 네모 세모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그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그림이나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삼각 B의 정보 그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다. 그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하고 그 다음에 문자에 빠져들지 말고 이놈이 가지는 원래 기저에 깔려있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걸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탄젠트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탄젠트는 좀 이따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서 그때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2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2배각 공식은 사실은 이거는 교과 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모르면 상당히 돌아가는 일이 말에 발생해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걸 돌아서 가는 길이 발생하니까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라. 사인의 2세타라는 거는요. 사인의 2세타, 2x라고 할까요? 사인의 2세타라고 가기니까 세타라고 할게. 자, 이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외워야 돼요. 자, 유도는 아주 쉽습니다. 사인의 세타 더하기 세타. 자, 우리 아까 썼던 삼각함수 설명이 알파, 베타 자리에 둘 다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싸, 포, 뿔, 포. 이렇게 해서 바로 유도가 끝났습니다.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게 사인의 2배각 공식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요거는 좀 정말로 중요하다. 코사인 2세타는 자,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세타를 말하는데 야, 코사인 덧셈 정리를 쓰라는 거지. 코 마이 싸 코사인은 여기랑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일단 1차원적으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다는 거. 자, 왜? 우리한테는 이게 있거든.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을 여기다 넣었다 쳐봐. 1 빼기 사인 제곱. 그러면 1 빼기 사인 제곱 2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이 사인 제곱 대신에요. 사인 제곱 대신에 요거를 넘겨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여기다 넣었다 치면 2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요 놈을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요 사인 제곱 대신에 요거 넘겨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만나서 얘랑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은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사인의 2배각 공식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럼 이제 이 2배각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여기는 이 각도들 두 배 한 게 여기는 이 각도 아니냐, 그지? 여기는 이 각도, 이 두 배, 요 각에 대한 요 두 배잖아? 그럼 여기는 요 놈의 절반이겠지? 맞지? 이게 하나, 이거를 또 문자에 빠져들어서 세타하고 2세타, 세타 2세타, 세타 2세타, 세타 2세타,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두 배 관계에 있는, 혹은 절반 관계에 있는, 절반, 이거 두 배 한 놈이 이놈 절반이 이놈, 두 배 한 놈이 이놈, 눈치채지? 둘 중에 어떤 하나의 정보가 주어지면 그놈 두 배 한 각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두 배 한 각을 알면 그놈 절반 낸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식이야. 알겠냐?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사인 세타를 갖다가 내가 알고 있으면 자, 빨리 대답해봐. 이 각의 절반 사인의 2분의 세타도 구할 수 있고, 맞죠? 그럼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두 배의 사인 세타 이 값도 다시요 사인의 2세타 이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생각해봐.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사인 2분의 세타 절반각을 구할 수 있고, 이놈을 알고 있으면 이놈 각 두 배를 알고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생각해봐. 사인의 4분의 세타를 갖다가 알고 있다 치면 그럼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놈 각의 절반 뭐야? 사인의 8분의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이놈 각의 두 배 뭐야? 사인의 2분의 세타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요 각의 두 배, 요 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세타 2세타, 세타 2세타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각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그 각의 두 배의 사인을 구할 수 있다. 혹은 어떤 각을 알고 있으면 그놈의 절반을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다. 즉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각도가 절반 그리고 두 배인 관계에 있는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각도가 두 배 혹은 절반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각도가 있을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두 배 한 놈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혹은 절반 낸 놈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식이 이 2배각 공식이라고.
반드시 여러분 사인의 200합과 코사인의 200합, 코사인의 200합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알겠지? 꼭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발 좀 요거는 꼭 좀 암기해. 자, 교과 과정에서 요게 이제 사실상 빠진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요거는 반드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반드시 도움됩니다. 꼭 좀 기억해. 자, 200합 공식은 요런 이야기고, 자, 이제 미뤄놨던 탄젠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탄젠트는 증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탄젠트에 예를 들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요거는 1 플러스 괄호분의 괄호 마이너스 괄호. 자, 여기는 부는 반대. 요거는 부대로 해놓고 여기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요렇게 되는 건데, 그죠? 요렇게 되는 건데. 자, 탄젠트가 나왔을 때 요거는 일단 문제를 읽으면 곡선이 쫙 깔려요. 탄젠트는 밑변물의 높이잖아, 높이. 그러니까 높이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탄젠트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탄젠트 여러분 기울기라고 배웠죠? 그래서 일단 탄젠트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기울기 언급되면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여러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요게 탄젠트를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가장 대표 문제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나무의 높이, 뭐 이딴 소리 나오면요, 건물의 높이나 나무의 높이 그딴 소리 나오면 탄젠트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놈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 = 2x 플러스 3하고 y = x 마이너스 5,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각의 탄젠트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라고 치자. 저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라고 치자. 자, 이때 아무 말이 없으면요, 여러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를 들어서 직선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쪽 각하고 이쪽 각하고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하나는 예각일 수 있고 하나는 둔각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하면요, 예각 쪽을 대답하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있잖아, 예각을 대답하시오라는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직선 중에서 이게 예각이 이게 둔각이 됐을 때 꼭 찍어서 문제에서 꼭 찍어서 이쪽 각도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라고 특정 지워 주잖아. 그러면 그때는 각도를 딱 특정 지워 주면 그 각에 대한 탄젠트를 정확하게 예각이든 둔각이든 그걸 보호를 살려서 대답을 하셔야 돼. 자, 정리한다.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각 쪽을 대답하셔야 돼. 근데 이게 두 개의 각이 있는데 말이야, 해필이면 둔각 쪽을 꼭 찍어 거기 있는 그 둔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가끔. 그때는 각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각에 대한 탄젠트를 그대로 보호 살려서 대답하셔야 된다. 알겠니? 자, 그럼 가보자. 도대체 이 탄젠트 덧셈 정리가 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봐. 자, 여기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2이면서 기울기 2이면서 y절편이 3인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가는 노란색 직선이고요. 자, 얘는요, 보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요, y절편은 마이너스 5인. 아, 이게 좀, 이게 비현실적인데, 기울기가 얘보다 낮으면서 이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와, 씨. 여기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이 세타를 갖다가 구하래, 이게. 아니?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2하고 요 1을 주목해라. 요 2하고 1을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요 2는 뭐니? 요 각을 내가 베타라고 이렇게 베타.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죠. 여기는 이 2라는 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요. 그 다음에 요 1이란 건 뭐지? 여기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 알파.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배웠어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럼 잘 보면 요 각에 대한 알파가 요 곡도 알파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왜? 막곡지각이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는 요 삼각형이 있어, 잘 봐. 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외곽인 베타와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자, 한번 써볼까요? 세타 더하기 알파는 베타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었다고 치죠. 아니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그냥 물었어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었어도 너는 탄젠트를 언급 안 해줬어도 너는 무조건 탄젠트가 떠올라야 돼. 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지금 이게 두 개 주어졌으면요 탄젠트가 주어진 거예요. 탄젠트 주어진 걸 이용해서 각을 찾는 방법은 탄젠트 덧셈 정리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럼 이때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있잖아 베타에서 알파를 뺀 놈이 세타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세타는 결국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요거는 자 1 플러스 괄호분의 괄호 마이너스 괄호인데 요 자리에 들어갈 게 탄젠트 베타였잖아. 베타 탄젠트 탄젠트의 베타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지. 이 탄젠트 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죠. 여기 들어갈 탄젠트 알파거든요. 1, 기울기 1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2 빼기 1 해서 분모는 얼마? 3분의 이게 1 이렇게 된다. 자 만에 하나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야 풀 때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네가 착각해서 알파에서 베타를 갖다가 뺐을 수도 있겠고 그치? 맞지? 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물론 음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직선과 직선이 이룬 각을 물을 때는 각이 만약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만약에 있을 수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둘 중에서 특별히 어느 쪽을 구하라는 말이 언급이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예값 쪽을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이쪽의 탄젠트를 구하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다고. 둔각 쪽을 뭐 구하라 찍어서 이야기해주는 문제들. 그거는 그 각에 대해서 특정 지워졌기 때문에 딱 그 둔각 쪽을 대답하셔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구하라는 언급이 없었어. 그럼 무조건 일단 예값 쪽을 대답하는 거니까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셔야 된다. 왜? 이 세타와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지? 이 두 개 더해서 180도 아니야? 두 개 더해서 180도 되는 탄젠트 길이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예값 쪽은 양수가 나올 것이고 둔각 쪽으로 구하면 음수가 나올 건데 절대값은 같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세타가 이쪽 각이면 3분의 1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둔각 쪽을 구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으면 절대값 씌워서 그냥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요 예값 쪽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거를 구하라 할 때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라 할 때 이런 이제 명확한 이런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잘 봐. 혹시나 이제 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이제 좀 정확하게 군 더덕이 없이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뭔가 수학적 원리가 좀 들어가서 쉽게 풀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서술형 나왔을 때 또 이거를 갖다가 말로 또 설명해 놓고 그림을 또 그리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요 사이 각도를 잘 생각해. 자 이렇게 있는데 직선을 내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요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가도 여기 사이 직선 사이의 각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 각도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면 이걸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봤죠 여러분. 이거 같잖아요. 이해하죠 여러분? 동의각이란 거 알죠 다?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이 각이랑 바뀌지 않잖아요. 직선과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도 직선과 직선 사이 이루는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말이야 이 뒤에 y절편 따위는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림 봤으니까 이제 자 선생님 이 그림 그릴 때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그려버리란다. 이 뒤에 있는 y절편 따위 신경 끄고요 그냥 y = 2x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y = 2x. 왜? 얘를 그냥 y축 방향으로 3만큼 끌어내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왜? 직선과 직선은 평행 이동해도 이루는 각도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뒤에 있는 y절편이 없애버리고 y = x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 베타라고 하고 이걸 알파라고 한 다음에 이 두 개 사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베타에서 알파 뺀 놈이 세타다.
맞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그리고 탄젠트 베타 자리는 2, 탄젠트 알파 자리는 1. 아까 이 풀이랑 전혀 다를 거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객관식에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으면 이 뒤에 있는 절편 다 지워버리세요. 절편 다 지우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딱 그려놓고 사이 이루는 각을 구해도 전혀 원래 아까 원칙적으로 그린 그림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직선은 평행이동을 해도 이루는 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평행이동에서 저 y절편을 원점에다 갖다 놓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좀 끌었습니다. 왜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유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가지는 의미, 1차원적으로는 특수각끼리의 더하기 빼기로 특수각이 아닌 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1차원적인 이야기고, 좀 더 깊이 있게 기억을 하실 바는 이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 B나 아니면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각도의 어떤 정보, 삼각 B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랑 문제에서 주어진 걸 더하거나 빼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게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 다음 그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2배각 공식이라는 걸 유도했습니다. 2배각 공식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근데 2배각 공식은 뭡니까? 어떤 각도, 요게 어떤 관계에 있는 각도 두 개야? 어떤 각도 입장에서는 얘가 절반이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2배인 각도,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떤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2배각 공식의 의미였다. 2배각이 주어져도 2배각 공식을 이용하면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삼각 B를 구할 수 있고, 절반에 대한 걸 알아도 그 2배에 해당되는 삼각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 2배각 공식이 가지는 의미였고, 반드시 암기를 하라 했어요.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서 특별히 탄젠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뭐라고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건물의 높이, 나무의 높이 따위가 나오면, 높이 따위가 나오거나 기울기 따위가 나오면 반드시 탄젠트를 기억한다. 됐습니까? 자, 일단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의 극한은 요 다음 개념 정리 2탄으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한 번에 쭉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삼각함수의 극한 설명 들어갑니다.